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조선업 이제 부활 세계 1위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좋은 소식이 전달됐죠. 조선업이 드디어 이제 침체기를 벗어나서 부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계속 좋지 않는 소식,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나빠진다 라는 소식만 전달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늘버스 뉴스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력 수출 품목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조선업이 그동안의 불황을 깨트리고 성장을 다시 했다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기 때문이죠. 한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8일 기관과 언론에 따르면 8월까지 국가별 누적 선박 수주 금액이 한국이 113억 달러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중국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LNG 운반선 발주 물량 3척 중 3척을 모두 수주했고 탱커도 13척을 수주하는 성과에 지금 이 같은 상승세가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현대중공업이 보면 세계 최초로 발주되는 총 14척의 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을 공급하는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고, 삼성중공업도 대만 글로벌 선사인 에버그린이 발주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딱 확인했을 때 드디어 조선업이 부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반가운 소식은 지금 조선업이 계속 지금 안 좋다 해서 실업률이 정말 좋지 않아서 계속 경남거제시랑 경남통영시, 당연히 조선업의 도시라고 했던 이 도시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조선업에서도 조금 불황을 다시 한번 뛰어넘고 호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업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늘버스도 이제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조선업을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면 지금 이 기사가 얼마나 허울 뿐인, 겉에 딱 그냥 포장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괜찮아졌습니다 라고 포장한, 정말 위장한 뉴스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조선업이 이렇게 계속 침체를 해가지고 무너졌는데 갑자기 희망적인 뉴스가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호황이 오면 당연히 불황이 와요. 사이클이 도니까. 그리고 당연히 호황이 오는데 호황이 긴 만큼 불황도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가 단순히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살아나서 해피하구나 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또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이 그래프 오른쪽에 요거 있었죠. 전세계 선박 발주량 추이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프를 더 표로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면 상당히 올해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있는데 수주 물량, 전세계 발주량 딱 비교했을 때 전세계 발주량이 꽤 낮았다라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쵸? 2018년도에 비해서도 엄청 적은 거예요. 특히 지금이 8월달로 계산이 됐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이 나머지 누적을 이렇게 채운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또 보면 한국이 2018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성적이 어떤지 딱 보면 티가 나죠. 그리고 그래프로 봐도 티가 납니다. 전 세계 이
발주량이 이 정도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나눠 가진 숫자가 작년, 재작년보다는 선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꽤 나쁘다라는 성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아직도 조선업이 다시 호황으로 가서 세계 1위를 달성해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묘소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지금 호황에서 불황에서 이제 바닥을 거쳐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상황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호황으로 돌아왔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길게 표를 뜯어보면 딱 그게 티가 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조선업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예전 호황에 비하면 말이에요.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수주가 난리가 난 이후, 그리고 요때 저가 수주로 해서 물량을 확보했다가 그 이후 망한 이 두 번째 시기를 보면 딱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착실하게 성장해 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조선소 수가 대형, 중형, 그리고 소형 이렇게 나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었는데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소형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뜻이 지금 2015년 기준인데 19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돼요. 참고로 여기에서 중대형 그러면 왜 이렇게 꾸준하게 9개로 유지가 되냐? 중대형이 망하면 그 지역 기반이 더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해서 여전히 살아남고 버티다가 이제 이 후반부 이 그래프 이후부터 이제 급격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뒤에 이제 바로 내용 설명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산업이 다 그래요. 대기업이 다 해먹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 어느 정도 완제품으로 팔면 그 가운데 중간에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대기업과 다르게 중견기업이 또 판매하는 루트가 있고, 소형 중소기업이 또 이제 중견기업에 납품하거나 뭐 다양한 판매하는 그런 판매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조선업도 중간이 어떻게 살아남냐라는 거를 확인하면 그 산업 시스템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중형 조선사가 5개가 있어요. 조선사도. 근데 다들 회사가 이상하죠. 보면 한진중공업 당연히 난리가 났죠.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산업은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말이죠. 그리고 STX 조선해양 난리 났죠. 이것도 그쵸? 그리고 성동조선해양 이것도 수출입은행이 어떻게 해서는지 매각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안 샀습니다. 왜? 조선업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채를 감당해가면서 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대한조선, 대선조선 다 안 됩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니까 중간에 허리가 완전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게 그래프로 나와요. 수치로. 중형 조선사 수주액 점유율을 보면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요. 예전에 조선업 호황일 때 중형조선사가 챙겼던 이 비중이 점유율이 20%에서 25%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2.9%까지 떨어졌어요. 이 말은 난리가 난 거예요. 조선업이. 그러면 여파가 어디로 옵니까? 조선업의 종사자 하는 수에서 딱 확인이 되죠. 지금 이 이전 그래프가 없어서 그러는데 조선업 호황일 때 25만 명이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11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 어디 가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여전히 지금 나아지지 않고 바닥에 있다라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중형조선사의 이 수주랑 그리고 점유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인데 더 슬픈 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혈세를, 국민들의 세금이죠. 혈세를 동원해서 이 정도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보면 성동조선해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 들어갔어요. 거의 8조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STX조선에 돈 얼마 들어갔냐?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13조 이상 들어갔어요. 게다가 이거는 직간접적으로 는 거고 또 완전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조선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수주까지 넣어주고 보증한 것까지 계산을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업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충 본 숫자만 20조에서 25조가 혈세로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막은 겁니다. 혈세로. 왜? 이거 못 막으면 조선업 종사자 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역 기반, 통영, 거제, 부산, 경남, 그리고 조선업 또 다른 도시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겠죠. 정부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여파가 어떻게 올지 말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교통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조선업이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하면서 딱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 대형 조선 3사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 한 번에 뭉쳐서 압도적인 1인자로,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인자로 구축을 하고, 지금 문제는 이 가운데가 사라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형조선사가 지금 수주가 너무 없어요. 그만큼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아예 묶어버리거나, 하나로 말이에요. 지금 수은이랑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조선업을 하나로 뭉쳐서 아예 요 가운데 이 틀에 있는 중형조선사를 다시 한번 키우자라는 움직임. 아직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돈을 여기다 너무 쏟아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과가 아예 없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또 만약 없애면 여기에 관련돼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또 난리 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없어지면 중간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일단 정부의 생각은 이 중형조선사를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소형조선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밑바탕을 깔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틀을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도 했지만 말이에요. 근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튼실튼실하게 있어야 되는 중간에 중형조선사들이 전부 다 망해버려가지고 지금 앞으로 대형 조선 3사의 이 힘싸움에 또 한 번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 대기업이 다 해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중간에 이 중견기업들이 있어야만 대기업이랑 또 견제가 되면서 또 이게 선순환, 이 수직 계열화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 대형 3사만 살아남고 가운데가 없고 나머지 이렇게 소형기업만 살아남으면 대형 3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회사 또 만들어가지고 하청 주고 해서 이렇게 돌려먹고 자기네들이 또 해먹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문틀이 있어서 중형조선사가 살아남으면 이 행동을 정부가 용납을 안 할 텐데 말이에요. 슬픈 이야기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중간에 중견기업들이 와르르르 쓸려나가면서 그 이후 대기업들이 하청기업을 계속 쥐어짜고 또 하청에 자신들의 자회사 만들어가면서 이익을 본 그 구조 말이에요. 조선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조선업 이제 부활 세계 1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부활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1위를 달성을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